반갑습니다. 그 청렴 모델이 지현우입니다. 지현우가 여기서 2년 전에 청렴에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연출한 신사아가씨 신창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청렴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는 그 우연히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됐거든요.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 회장님이 운명을 바꾸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그만 책자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명, 일단 자신의 명을 알아라. 그거는 자기의 어떤 사주팔자를 알아라는 얘기죠. 요즘 같으면 MBTI 이거를 아는 것이 지명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라. 명상은 저기 스님들 계시죠? 스님들 따라하면 너무 명상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라. 독서. 그리고 명당이 청렴 같은 명당에 좀 자주 오면 또 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밝은 수성을 많이 만나라. 여기 강의하신 분들이 다 눈 밝은 수성이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적선을 하라. 그 적선은 물질적인 적선도 되겠고 마음으로의 적선도 됩니다. 이 적선을 할 경우에 자신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적선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연기자 한 60명하고 오케이 좋아 연예인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오케이 좋아만 치시면 그 우리 봉사단 작년 6월 달부터 활동하는 내역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한류와 그 한글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 몇 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편집한 게 있거든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맞는데 맞아요. 펩시는 몇 년 전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한글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펩시의 로고는 한국의 태극 무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몇몇 사람들은 펩시가 한국의 기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펩시는 한국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자 이것을 반대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는 한글 에디션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 고구려 사신도, 민족 고유의 흥이 담긴 풍물놀이, 탈춤 등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한글 에디션이 나왔을 당시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도 한글이나 서울 등 한국을 이용한 한정판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었기에 식상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갑자기 이 한글 에디션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갑자기 한글 에디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사람들이 이 펩시 한글 에디션을 구매하고 SNS에 자랑하자 덩달아 펩시도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응이 좋은 걸 보고 놓칠 수 없었던 펩시는 새로운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을 이용한 마케팅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걸그룹 블랙핑크였습니다. 코카콜라가 겉면에 한글이 적힌 새 제품을 내놨습니다. 제품에 특정 국가의 언어가 들어간 건 130년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배경을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코카콜라 제로 신제품. 영어로 된 로고와 함께 한글 코카콜라가 전면 디자인해 보입니다. K-팝 팬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차용해서 제품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고의 위치, 또 한글 로고를 도입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디자인입니다. 한류를 주제로 한글 로고를 단 이 제품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36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130년이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특정 국가 언어가 표기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명품 브랜드 구찌도 한글로 자사 이름을 크게 디자인한 옷을 팔아 화제가 됐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간 낯설게 봤던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한글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글이라고 하는 게 기존 문화, 문자랑 되게 좀 다르잖아요. 또 거기서 오는 되게 이국적인 느낌?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도 과거 제품명을 영어로 썼다면 이젠 과감히 한글로 적습니다. 비비고는 만두 제품의 경우 영어식 표현 대신 만두라고 쓰는 것에 이어 브랜드 디자인도 한글을 넣은 걸로 바꿨습니다. 한류 열풍은 한국 문화와 음식, 언어에 대해 두루 관심을 높였고 그 현상을 포착한 기업들은 색다른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K-팝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지구촌에는 한국어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미국 음악시장 분석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한국어가 올해 상반기 미국 음원 시장에서 세 번째로 많이 스트리밍된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종학당이 처음 개설된 지난 2007년 740명에 불과했던 수강생은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 11만 7,63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아파오는 비주얼인데요. 드럼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중국어 전용 키보드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복잡함 때문에 이런 키보드를 쓰진 않지만 원래대로라면 이런 모양의 키보드를 써야 할 정도로 한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중국어 키보드에는 중국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영문만 쓰여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어의 병음 때문입니다. 병음은 알파벳을 이용해 발음 기호를 표기하는 것인데요. 영어 키보드로 병음을 쓰면 그제서야 한자로 변환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어는 디지털로 입력을 할 때 다른 문자를 한 번 거쳐야 중국어가 변환되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조차 한글에 한참 밀리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키보드와 중국어 키보드의 대결에서도 중국어 키보드는 한국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타자 속도는 고수들도 분당 100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데요. 한국은 분당 1000타까지도 가뿐히 넘기는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하게 영문 발음 기호대로 적고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 이유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아예 키보드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류 이외에도 한글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의 학술대회 그리고 글자를 평가하는 문자올림픽에서 언어별로 표현할 수 발음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300여 개, 중국어는 400여 개, 일본어는 300여 개인데 반해 한국어는 무려 8,800여 개에 달해 전 세계 언어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글 자모 24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는 무려 1만 1172개나 되니 그 우수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은 스마트 시대에서 더욱 빛나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 IT 산업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다 한글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통틀어 CNN은 이젠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결국은 한류의 다음 타겟이 이렇게 한국어로 변화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은 한국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제가 짧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에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K-팝, 그리고 K-드라마, K-영화, 그리고 K-음식, 그다음 K-뷰티, 그리고 지금은 K-한글입니다. 한글. 한글 자체가 한류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인데다가 배우기도 쉽고, 그것도 한글이 너무 아름답대요, 보면요. 미니멀리즘의 어떤 근간 아름다움이 있어가지고, 그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또 한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극찬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IT 시대에 한글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국 자판 보셨죠? 또 일본도 키보드 속도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
한중일 3국에서 어떤 사안을 놔두고 서로 치열하게 네티즌끼리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욕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욕 배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한마디 욕하면 우리는 10마디 욕을 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중국 사람들이 한 2마디 하면 우리도 한 10마디 하니까 일본하고 중국 우리한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너희들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 일본하고 중국 우리 둘만 싸우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우리의 어떤 그런 IT 시대에는 이 한글이 딱 맞습니다. 딱 맞고, 그래서 이런 한글을 제조하신 그 세종대왕은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올라가셔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AI 시대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또 그 세종학당 있죠. 세종학당이 이제 한글을 많이 보급해 주는 그런 데인데, 또 얼마 전에 한글과 컴퓨터 김상철 회장님이 70억이라는 거금을 또 이제 이렇게 지원하셨다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글이 또 한류로 퍼지는 순간 또 한글과 컴퓨터 이 회사도 참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리움도 그 좋은 기운으로 좀 더 나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드라마 신사아가씨 연출한 신창석 감독입니다. 이곳 청리움은 한글과 컴퓨터 연수원인데요. 여기서 그 명인 명장들, 특히 한글이라든지 태권도와 관계된 그런 명장님들이 모여서 좋은 어떤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이제 강의하셨는데요. 예, 청리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그 명장들 시상식을 하게 돼서 무척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